중국 상하이에 있는 후단대학은 중국의 국가 중점 대학입니다. 근데 이 후단대학교 교수인 취웨이고라는 사람이 한국 여행 체험기를 자기 SNS에 올렸다가 지금 엄청 다구리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5월 31일 올렸던 취 교수의 한국 체험기는 겁나게 욕먹고 게시글 자체가 삭제가 되어버렸고, 또 취 교수의 웨이보는 검색어로 검색이 안 되게끔 웨이보 회사가 손을 봤습니다. 중국답죠? 게다가 최근 게시글엔 댓글 열람 제한이란 걸 웨이보 회사가 걸어버렸습니다. 이 취 교수에게 분노한 중국인들이 말하는 취 교수가 지었다는 대역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지하철에선 안전검사를 안 하는데 이는 굉장히 문명적이다. 한국은 역사를 초월해 가는데 중국은 왜 그러질 못하나? 그러니까 감히 한국엔 절대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될 이 엄중한 시기에 한국 여행을 가더니 감히 한국 따위와 대중국의 문명 수준 차이를 논해버린 아주 크나큰 대역죄를 저질러버린 겁니다. 취 교수의 삭제된 게시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건 소분홍들이 취 교수 다구리 치려고 캡처를 떠놓은 자료입니다. 한국 여행이 곧 끝난다. 참 많은 문제들이 문화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 기차역은 검표를 하지 않는다. 부산에서 서울 오는 길에 한 번도 검표를 하지 않았다. 난 유럽, 미국에선 이런 게 문화 차이 때문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한국에선 이게 정말 문화 차이 때문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 정말 이게 문화 차이 때문이라면 어째서 수천 년의 문화 고국인 중국이 한참 젊은 한국보다 못하다는 건가? 한국 지하철, 기차역은 안전검사를 안 한다. 공항에 들어설 때도 안전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게 사람들을 느긋하고 자유롭게 만든다. 어쩌면 문화 차이라는 말은 말하기 불편할 때 쓰는 그런 핑곗거리가 아닐까? 우리가 문화 차이라면서 해석해버릴 때 우린 그 차이가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 물어봤어야 했다. 남들 한국은 어째서 역사를 초월하고 또 차이를 내고 있는지, 그런데 왜 우린 그러지 못하고 있는지, 중국인들이 말하고 있는 문화 차이로는 도대체 무엇을 보호하기 위함인가? 실제 중국에선 지하철, 공항, 기차 이런 공공교통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소지품 검사,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하철에선 마실 물까지 엑스레이 검사를 시키는데 어떤 땐 그 물을 검사원들 앞에서 마셔 보여야 통과를 시켜주죠. 근데 이건 사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서 소수민족들의 테러를 봉쇄하겠다라는 조치에서 시작을 한 건데, 취 교수께서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한국, 중국의 문화 차이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걸 숨기기 위함일 거란 말이죠. 사실 그게 당연하다라고 최면을 걸고 있었던 중국인들인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중국인들 스스로 합리화시켰던 중국의 현실인데 취 교수가 그걸 들춰낸 거죠. 게다가 한국이랑 비교질까지 해대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역죄인 거죠. 당연히 중국 네티즌들은 분노 중입니다. 그럼 한국 가서 살아라. 저 교수 같은 인간들이 엄청 많다니까. 한국 지하철은 사이비 종교의 습격이 필요해. 이거 일본의 옴진리교를 말하는 거죠. 저 교수는 한국을 빨아준 것뿐이 아니라 중국을 폄하하고 있어. 이런 한빠들은 그냥 한국으로 이민 가라. 그런 안전검사를 안 하니까 일본에서도 작년에 살인사건이 난 거야. 저 교수 월급을 끊어버리면 지능지수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저런 교수나 안전사고의 존재 때문에 갈수록 안전검사가 중요해지는 거지. 저게 진짜 교수냐? 일반인들도 너보단 100배 강할 거다. 저 교수가 한국 지하철에서 칼빵 한번 맞고 나면 또 어떻게 말할까? 우린 저 교수가 한국에 계속 머무르길 원해. 그리고 한국이 안전검사를 안 해서 생명에 위협이 생기길. 안전검사 안 하는 게 문명이라고? 근데 이 뉴스가 대만에도 전해졌는데 대만 네티즌들은 중국 소분홍들의 열폭이 아주 즐겁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소분홍들에게 작은 가르침을 시전하죠. 야, 지하철 안전검사가 뭔 대수냐? 천안문 광장의 안전검사를 좀 봐라. 진짜 웃겨 죽겠네. 천안문 광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근처를 지나가는 건데 신분증 검사만 5번, 6번을 받는다니까? 중국 지하철은 엑스레이 검사에 1인당 한 대 이상의 CCTV가 널 째려보고 있는 그런 거대한 감옥이지. 중국에서 딴 나라 칭찬은 금기요. 중국에서 자신을 돌아보자라고 말하는 것도 금기요. 나도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덴을 갔다 왔었는데 안전검사 안 하더라. 그리고 참 안전하다는 걸 느꼈고 말이야. 난 한국 대구에서 KTX 타려고 표를 샀는데 바보처럼 표 검사하는 곳을 찾으려고 그랬었지. 근데 사실은 기차를 그냥 타면 되는 거더라고.
소분홍들은 한국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말 들으면 열받지. 사실은 지들도 안전검사 따위 필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 취 교수 웨이보 계정 검색이 안 되네? 당연히 한국이 중국보다 문명적이지 그걸 또 굳이 계산을 하고 있냐? 취 교수 웨이보는 삭제됐네? 중국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중국의 치밀한 안전검사는 모든 인민들을 위함이고 또 이런 안전검사 덕분에 우린 더더욱 안전하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안전검사에 그렇게 환장을 하는 건 중국이 그만큼 위험하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증거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뭐 어쨌든 중국의 엘리트이신 취 교수께서 중국 현실에 대해선 참 모르시는구나 싶습니다. 중국의 현실에 눈을 뜬 현실감이 있는 취 교수님이셨다면 야, 내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역시 중국 최고였구나. 중국 음식이 그리워서 죽는 줄 알았음. 이렇게 글을 썼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 현실을 잘 보여주는 예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이죠. 홍콩의 모 방송국에서 퇴사하는 여성 아나운서 둘이서 지수의 꽃춤을 췄단 이유로 방송국에서 한류 춤추는 건 언론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는 뻘소리를 홍콩의 꼰대 언론인으로부터 듣게 됐단 내용인데, 그때 그 꼰대 언론인을 향해서 시대가 달라졌고 청년들의 마음상들을 좀 제대로 읽어라 라고 비판을 했던 그 홍콩 입법위원 짱유환입니다. 그녀도 5월 말쯤에 한국에 여행을 왔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스스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20년, 30년 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번 한국 여행에서 서울이란 도시가 자신의 편견을 깨는 곳이고 조화롭고 또 이국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K-팝 댄스 교실에 직접 참가해서 K-팝, 한류를 경험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문화가 풍부한 도시고 사람들도 개성이 넘치지만 또 겸손한 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울을 보면서 홍콩이란 도시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나라며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요구하죠. 근데 그녀의 글에 한 홍콩인이 이런 슬픈 댓글을 남깁니다. 가수들은 무대를 잃고 영화를 찍어도 상영할 극장이 없고 만화를 그려도 책을 써내도 발표해줄 출판사가 없고 기자들은 언론사를 잃고 독서 애호가들은 도서관이 사라졌음을 깨닫게 된다. 교사들은 진짜 지식을 전할 수가 없고 대학생들에게 학생회가 없고 노동자들에게 노조가 없고 정치를 업으로 삼는 이들에게 참정권이 없다. 시민들에게 자유 쟁취를 외치던 이들이 누구보다 먼저 자유를 잃었고 더욱 이해하지 못할 일은 홍콩을 집이라고 생각하던 무수한 시민들의 집은 이젠 떠난 이들도 남은 이들에게도 돌아갈 집이 없어졌다는 거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곳이 바로 아름다운 새 홍콩이다 라고 말이다. 홍콩 사람들이 이젠 하나의 중국이 되어버린 중국 홍콩에게 느끼는 상실감이란 게 이렇단 겁니다. 분명 내가 나고 내가 자란 곳인데 내 집도 내가 알던 곳도 아닌 낯선 곳이 되어버린 거죠. 중국의 한 순진한 교수는 한국 여행 중에 지하철 안전검사가 없고 검표를 하지 않는다며 놀랐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에게 생각을 건네했다가 다구리를 당했죠. 홍콩의 한 입법의원은 한국 여행 중에 서울이란 도시에 대해서 편견이 깨졌고 홍콩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나라고 질문을 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안타까운 홍콩의 현실에 대한 고백이었죠. 수천 년 문화 대국임을 자부하고 있는 중국이라는데 또 그런 문화 대국과 하나의 중국이 되어서 행복할 거라고 외치고 있는 중국 홍콩인데, 그런데도 중국인들은 날이 갈수록 옹졸해져서 생각하길 거부하고 있고 또 그런 문화 대국에 먹혀버린 홍콩인들은 자신들의 홍콩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라고 그러던데 중화 사상이 국가를 지배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